오케이. 네.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2020년이 밝은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2020년도도 됐는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종잣돈도 모으고,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주택자들이야, 언제든지 최고의 기회죠. 언제든지 최고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주택자들이라든가 투자를 통해서 부를 일구려는 우리 투자자들, 다주택자들에게는 최악의 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죠. 다주택자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끊임없이 내놓는다고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까지는 아마 공급 정책보다는 아마 강력한 규제 정책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중에서도 이런 정부의 정책, 규제 정책과 발맞춰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맡고 있는 우리 박정수 저자에 대해서 한 3분간만 제 생각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박정수 저자가요, 2019년도에 한번 언론을 한번 탔죠. 그때 당시에는 역전세난에 봉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가 보도가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언론의 공격이 있었고, 대표적인 주자로 우리 박정수 저자가 언론의 입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정수 저자가 대중으로부터 비난도 많이 받고 투기 수요의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PD수첩이 보도가 되고 나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그 보도가 있고 나서도 박정수 저자는 굴하지 않겠다, 역전세난을 돌파하겠다, 이런 강인한 의지를 드러냈죠. 물론 PD수첩에서 보도했던 내용의 그 호불호, 정당성 이런 건 냅두고라도요, 박정수 저자가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위축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공격적인 자세, 복수하겠다, 이런 각오, 이런 걸 드러냈을 때 역시 박정수 저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박정수 저자의 책을 다 구입해서 반복해서 읽었고, 박정수 저자가 이런 300채, 200채 이런 주택수를 늘려가는 그 과정을 눈앞에 그려지듯이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박정수 저자라면 이런 언론 보도에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원들을 관리하고 부동산 투자를 이어가려고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JTBC에서 보도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바로 박정수 저자가 다른 범죄 혐의도 아니고 바로 대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JTBC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관주도의 언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을 공격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갭투자의 상징적인 존재인 박정수 저자에 대해서 아마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투기 수요를 보도하면서 박정수 저자가 어떤 투기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JTBC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역시 박정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수 저자 책을 읽어보면요, 주변에서 아무런 비난이라든가 엄청난 공격, 이런 시끄러운 소음이 있더라도 귀를 막고 자신의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언론 공격이라든가 이런 비난, 이런 거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꺾이지 않고 부동산 투자에 몰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박정수 저자는 이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가해올지를 아마 자신은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난이 있더라도 결코 꺾이지 않고 회원들 관리라든가 투자를 지속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JTBC 뉴스를 보면요, 박정수 저자가 약 450여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수천 채를 회원들 부동산을 관리를 하고 있고. 자, 박정수 저자가 책을 편 지는 한 2, 3년이 흘린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펴낸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는 갭 투자로 300여 채의 집주인이 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한 2, 3년 안에 박정수 저자는 벌써 150여 채를 늘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무주택자라든가 이렇게 약간 부러움에 박정수 저자를 비난하고 투기가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겠지만요, 투자를 지속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박정수 저자가 상당히 존경스럽다. 박정수는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비난이라든가 이런 시끄러운 소음에 굴하지 않고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해왔고, 그 다음에 카페 회원들도 관리를 하고 나름대로 사업을 성실히 진행해왔다, 이거죠. 물론 피해 사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카페 회원들 전부 대다수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일부분 그 역전세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아마 언론에 제보하거나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많은 회원들을 관리하고 수천 채를 관리하면서 이 정도의 자본 정도는 대단히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대단히 회원들에게 신뢰감을 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JTBC에서 보도된 것이 어떤 투자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거나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껏 기소가 된 것이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고 박종수 저자가 이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속으로 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종수 저자의 글은 통 정도로 생각했을 때는 검찰의 이런 기소에 아마 헛웃음을 짓지 않을까. 무슨 사기나 횡령 이런 거면 아마 죄질이 좀 나쁘거나 악의성이 있는데요. 이 대부업법 위반 그 전말을 보면 역전세가 나게 되면 보통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빌리는 것을 박종수 저자가 자기의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죠. 가장 최선의 구조라면 박종수 저자가 자신들의 회원들에게 그냥 공짜로 빌려주면 좋죠. 그리고 나중에 전세가 오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빌려준 돈을 회수하거나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구조인데 돈을 빌려주면서 계약서를 보니까 약 5.5%라고 돼 있고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약 3.5% 이자를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형식적으로 보면 피해라고 하면 피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난해에서도 말했듯이 역전세에 나는 정부의 이런 강력한 규제, 솔직히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정부처럼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일시적이 아닌 정권 기간 내내 이렇게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없었거든요. 이런 독특한 정부에 맞닥뜨리다 보니까 아마 박종수 저자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역전세난은 전국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맞이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꼭 박종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주택자들이 만약 역전세에 이렇게 봉착을 하게 되면 가장 힘든 게 바로 이 역전세의 갭을 임차인에게 내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박종수 저자가 소정의 이자를 받고 이렇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차라리 피해자들이 박종수 저자를 비난해야 될 것은 이런 뭐 대부업법 위반이라든가 돈을 내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좀 더 입지가 확실한 곳을 추천하고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비판하면 차라리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이미 등기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역전세를 맞이했을 때 구하기 힘들거든요. 대출 같은 거. 그런 거를 박종수가 이자를 받고 해줬다.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든 간에 역전세가 나면 제2금융에서 빌리든 제3금융에서 빌리든 개인 대부업을 하든 돈을 빌려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박종수 저자가 이자를 받고 했다는 것인데 저는 차라리 잘됐다 대부업법 정도라면 사기나 뭐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역시 박종수 저자 그나마 회원들에게 신의는 지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피해자들 인터뷰를 보면 억지로 역전세를 유발해가지고 대출해가지고 대출 이자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하는 것인데요. 물론 박종수 저자의 한계도 있죠. 이게 수천 채를 하다 보면 지역적 선택에 대해서 뭐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많은 회원들을 관리하면서도 이렇게 큰 소동 없이 일부 수천 채 중에 일부에 대해서 이런 불만사항이 있다는 것은요 그나마 회원들 관리도 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박종수 저자의 그 위대한 점 존경할 분은 이런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자신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자신의 부동산 개수를 150개 가까이를 늘렸다 이 점입니다. 결코 박종수 저자가 굴하지 않고 자신의 투자도 지속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박종수 저자의 그 책 서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주고 기억에 남는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책 시작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박종수 저자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사마천의 사기 화식 열전이죠. 그래서 고전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세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10배 부유하면 헐뜯고 100배가 되면 두려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의 일을 해주고 100,000배가 되면 그의 하인 노릇을 한다. 이것이 사물의 이치다. 자, 이것을 박종수 저자가 책의 서문에 첫 시작할 때 항상 썼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서문을
복사해서 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책 서문에 이것을 넣는다는 뜻은 박중수 저자가 자신은 부동산을 많이 사들여서 지금 현재 JTBC 보도에 따르면 전국 다주택자 6위라고 돼 있잖아요. 아마 박중수 저자의 성격상 아마 1위를 목표로 현재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중수 저자가 책에 쓴 내용 중에요. 10채, 20채 가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20채에서 뭐 50채, 100채 가지기는 점점 더 쉬워지고 100채에서 200채로 늘기는 더 쉬워진다. 그러니까 점점점 저 부를 축적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내용이 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박중수 저자의 스타일상 이런 언론의 보도라든가 뭐 투기니 뭐니 이런 비방에 귀를 막고 박중수 저자는 지속적으로 갭 투자를 쉬지 않고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박중수 저자에게 컨설턴트를 하거나 의뢰하실 분들은 박중수 저자를 전격적으로 100% 의뢰하고 믿기보다는 자신이 어느 정도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료회원 계약서에도 보면 알다시피 결국은 투자 결과에 따른 손해 발생 시에는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된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요, 제 눈길을 끄는 것은 마지막 조항이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투자 결과에 따른 손실 발생 시에는 투자자의 책임임을 설명을 듣고 뭐 이해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도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박중수 저자가 해놓은 이런 투자의 이런 손실 책임은 결국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손실 책임을 감수한다는 이런 계약서 때문에 뭐 사기나 어떤 횡령이나 이런 부분을 건들지 못하고 대부법을 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투자자들 그리고 투기 어린이들에게 교훈이라면 뭐랄까요? 자신이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한 다음에 박중수 저자라든가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자신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위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중수 저자를 비난하거나 결국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겨우 한다는 게 대부법 아닙니까? 아마 검찰이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겨우 벌금 정도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중수 저자 그냥 돈 벌금 얼마 안 내고 말지, 박중수 저자가 흔들리거나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콧방귀 껴버리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그릇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박중수 저자가. 최근 벽두부터 박중수 저자가 언론인 보도가 돼서 오늘 살펴봤고요. 아마 조만간 문재인 정부가 지속되면 언론에서도 또 지속적으로 아마 박중수 저자를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요, 언론에서 다뤄주면요, 박중수 저자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또 반증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투자자라면요, 박중수 저자를 비난만 하기보다는 그에게서 좀 얻을 점, 교훈점, 이것도 한번 캐치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한번 또 박중수 저자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한번 또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